시내 모든 수영장에 무료로 수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농부라면 누구나 양 한 마리를 호텔로 데려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내 동물원에 북극곰을 데려오겠습니다. 레이캬비크에서 가장 뚱뚱한 고양이를 공식 크리스마스 고양이로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시의 제20대 시장에 출마한 어떤 코미디언이 내건 실제 공약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코미디언은 실제로 약 30%의 지지를 받으며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크고 빛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최대한 감추고 기대치를 높여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생각은요?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주장해온 성공적인 삶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대해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티아스 뇌케지움,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이 책은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자 저명한 작가 중 한 명인 저자가 조용히 알려주는 현명한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겸손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실 독일인인 저자가 성공적이고 올바른 삶의 방향의 기본으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로서는 꽤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겸손이란 것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삶에 관한 것이고, 힘 빼서 떠버리거나 유난스레 나대지 않아도 조용히 이기는 사람은 결국 겸손한 능력자들이라는 설명을 읽으며 많은 부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단지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더 이상 나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주변에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궁극적인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모든 게 불안정하고 거대한 변화에 휩싸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불안함에 대한 극적인 해결책을 원했고, 이를 꿰뚫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무섭도록 단순한 그들만의 해법으로 대중의 눈에 띄는 시나리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부동산과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세요. 자매품 비트코인도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요? 식습관을 바꾸고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세요. 성공하고 싶다고요?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푸블리우스 타키투스는 일단 인간의 이성이 균형을 잃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만 돌리면 여기저기에서 온통 쏟아져 나오는 기적의 치료법,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들, 돈이 굴러들어오는 엄청난 비밀, 이것 때문에 저것만 하면 무조건 반드시 꼭,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픈 것은 전적으로 식습관에 무심했던 그 사람의 잘못이며, 어떤 일에 실패한 사람은 그 일이 성공하리라 확고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구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공지향형 사람들은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그런 과장된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얼핏 그렇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 전혀 아닌 모습으로 훅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단순히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이분법에 더 이상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승패를 나누는 경쟁이 아니니까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요구를 동기부여라고 외친다면 모두가 세계 기록을 세우거나 스티브 잡스가 돼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기부여의 주문을 따라 외우며 성공의 길이라고 열심히 걸어간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정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성공의 모습일까요? 만족감이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정도 혹은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세워놓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과정이 아무리 의미 있고 성장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어떤 성취감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남이 정한 경계는 나를 가두지만 내가 정한 경계는 나를 규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 너머에 있는 과도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늘 자신의 힘을 소진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못 미치는 불편한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인해 의도적인 과소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은 고상함과 품위를 지니고 있지만 쉽사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과소평가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이란 바로 그 과소평가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나중에 인상적인 신뢰를 얻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자연히 외부로부터의 저항도 훨씬 적게 받게 되지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정도였어?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군. 과대평가된 사람은 약점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겠지만 과소평가받은 사람은 두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상대로 하여금 긴장을 풀고 나를 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결과는 나에게 더 이로운 면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감이 부족하고 내면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내실 있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면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가감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련되게 겸손하려면 비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포장하지 말아야 하며 너무 비판적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는 대체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로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지요. 앞에 이야기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시장으로 당선된 코미디언 욘 그나르는 원래 아이슬란드의 정치를 풍자하는 코미디로 시작했지만 시장에 출마하게 되면서 금세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유 한 병만 사도 유명해지죠. 라는 말로 자신의 유명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정 역량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자신이 이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선거 공약은 얼핏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이었지만 재직 기간 동안 그는 꽤 높은 역량을 발휘했고 임기 말에는 그의 연임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려 60%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은 여기까지라고 인정하고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과소평가는 내면이 강한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겸손은 중요하다. 겸손이야말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음을 말해주는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수컷 공작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깃털은 자연계에서는 포식자에게 잡히기 쉬운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날 수도 없으며 숨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화려하고 거대한 깃털은 어떻게 자연 도태되지 않고 더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컷들이 더 크고 인상적인 깃털을 가진 수컷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태학적으로 보면 화려한 깃털은 수컷 공작새의 약점, 즉 핸디캡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그 약점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탁월함을 입증하는 표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일 수컷 공작새가 탁월한 생존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미 포식자에게 잡아먹혔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고 거추장스러우면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수컷 공작새가 무사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수컷 공작새가 자신의 날개를 펼치며 구애하는 행동은 동물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뽐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핸디캡을 보여주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여기서 저자가 말하려 하는 겸손함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나는 힘이 세고 빠르고 잘 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 그렇지만 샘놈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결국 이 멋진 수컷 공작새는 암컷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숨겨진 탁월함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든 게 경쟁이고 자기 홍보인 세상에서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정한 내적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깃털을 가진 수컷 공작새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고집이 있다. 그리고 안목 있는 암컷 공작새는 수컷 공작새에 드러나지 않은 진가를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겸손이 가져다주는 전략적 과소평가의 장점에 대해 다음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전략적 과소평가는 나를 소모하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 굳이 1등이 아니어도 괜찮고 설령 일이 대단히 잘 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수준만큼 해낼 것이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기대 이상을 해내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만일 어떤 일이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성사되었다면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고하게 예측하면 우리의 뇌는 이미 그 일이 처리되었다고 인식하고 다른 일로 넘어가게 된다. 거창하게 성공을 계획하고 굳은 결의로 각오를 다지는 것만으로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묵묵히 있던 당신이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해냈고 그럼에도 당신이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를 낮춘다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당신에게 공감하고 당신에게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사람들이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스위스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는 성공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은 그 사람의 정체를 폭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앞으로 나가는 일에만 집중하는 성공이 결과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성공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고 실패한다면 그 원인은 절대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성공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감과 내면이 충실한 상태에서의 과소평가는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건 상대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의 기대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실수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겸손의 자세를 통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타인의 과도한 포장에도 속지 않는 담백하고 단단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란 탄탄한 내면의 힘을 가지면서도 쓸데없는 것에 힘을 뺏기지 않고 묵묵히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역량을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